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민입니다. 그리고 차주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주입니다. 네. 차주입니다. 네, 네. 아유, 와우. 네. 벌써부터 이렇게 달리는 차라는 게 벌써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네. 와, 오랜만이네요. 달리는 차. 네. 양 PD와 달라. 고모님은 또 달라. 지금까지는 장난이다. 본격적인 드라이빙 필링. 돈다. 난 돈다. 나는 도는 차야 재밌는 차 아이소티야. 잘 도네요. 와, 잘 돌아가네. 근데 잘 도네요. 요게 이제 과거에 골프가 구현했기 때문에 골프에서 하디치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했고,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클리어가 좀 더 유명한데 네. 골프가 이제 마케팅을 더 잘했어요. 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좋으니까 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차 잘 돌아가네. 네, 지금 와, 정말. 네, 거의 언더가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있어야만한. 네. 전륜구동에서는 오, 이 정도야, 야 정말 잘 도네, 뭐 이런 느낌. 아이소티는 거동이 정말 좋은 차예요. 좋네. 네, 깔끔합니다. 아반떼 스포츠 노멀, 그 다음에 아반떼 스포츠 트윅스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 그러니까 트윅스는 불편한데 스포츠성이 좋으니까 하고 나서 아유 잘 도는데 좀 불편해. 네. 그 다음에 아반떼 스포츠는 뭔가 좀 아쉬워. 예, 그거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는 정도니까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소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 뭐하노? 안 빨려. 왜 우리가 좋다 그러면 안 빨리지? 우리가 똥손인가? 형이 들었습니다. 우와, 멋지다. 이야. 차 잘 돈다 진짜. 차 와. 좋네. 잘 돌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키드음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PS4인데 우와. 접지도 좋지만 그러게요. 이 PS4의 접지에 비해서 차체 밸런스가 절대 밀리질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타이어가 횡력을 잘 버텨내고 이래도 이 롤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바디롤이 증가를 하는 건데 이게 암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그걸 감당을 못하면 밸런스가 막 무너져 버려요. 근데 지금 얘가 밸런스가 그걸 견뎌내면서 타이어의 그 좋은 접지와 잘 매칭을 이루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드음도 과도하지 않고, 물론 전륜 쪽에서 스키드가 더 많이 나긴 하는데 아까는 뒤쪽에서도 그렇게 나요. 코락셀을 밟고 네. 일부러 밟았어요. 네. 스키드를 한번 들어보려고 얘가 네. 어느 정도까지 언더스테이가 생기는지. 네. 근데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다루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서 좀 더 나긴 하는데 뒤에서도 어느 정도 들리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네. 그런 어떤 코너링의 맛이 상당히 괜찮네요. 기차양 할 때 제가 이제 뒤에 탔잖아요. 네. 뒤에 타고 오면서 좀 딱딱하긴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아, 이거 문제 끝이에요? 됐어, 이 정도는. 네. 아, 그 정도 참을 수 있어. 자, 지금 연속되는 쇼코너도 뭐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담 없이 시작하고 있고요. 이 차체 롤을 허용하면서 밸런스를 가져가는 솜씨도 좋아요. 이게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지금 네. 코너링 코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세팅 참 잘해요. 네. GX는 서킷에 좀 더 특화된 세팅이라면 길에서는 딱딱해요. 네. 근데 얘는 그 노면 약간 울렁거림까지 그 머금어가면서 네. 딱 좋은 세팅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롤을 잘 이용을 한다라는 게 말하자면 차체 중심하고 롤 센터 간의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를 잘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확 변하지 않도록. 그래야지만 차는 일정하게 코너링을 잡아나갈 수가 있는데 요즘은 롤을 허용하면서 롤 중심하고 차체 중심을 그걸 맞춰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가지고 롤을 허용하면서 주행 성능을 높이는 그런 세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어떤 지오메트리가 안 됐기 때문에 롤을 강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하고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버티는 힘으로 롤을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밸런스, 그러니까 그걸 모멘트 암이라고 그러는데 모멘트 암을 잘 세팅을 해가지고 그 모멘트 암의 길이를 크게 변화도 주지 않고 또 그걸 짧게 해서 그 밸런스로 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롤이 생기지만 승차감이 괜찮지만 주행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괜찮네요. 괜찮네. 네. 왜 이렇게 안 팔리지? 그러게. 비싸. 비싸서.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치백을 비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그 돈이면 이 생각을 한다고요. 맞아. 그 돈이면 에이, 더 큰 차 있는데. 맞아. 양 PD 같은 소비자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 하지만 내가 주 고객층이라는 것. 그렇지. 아니 근데 만약에 얘가 네. 한 300만 원 정도 쌌으면 많이 팔렸을 거예요. 많이 팔렸을까요? 네, 많이 팔렸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듀얼 클러치만 그 가격에
포함을 시켰으면 맞아. 네, 그리고 수동 모델을 선택하면 그 177만 원을 밑으로 내렸으면 그렇지.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애매해요 그게. 그러니까 깝이다 깝. 네. 여기서 500만 원만 더 주면 펠리세이드를 살 수 있어. 그러네요. 네. 아 그래요, 맞네. 펠리세이드 녹이면 이거 2대 나올걸?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맞네. 났네. 와. 화가 났네. 그러니까 이제 총 맞은 것처럼이죠 차주가. 네. 제대로 맞은 거예요 심장을. 아이서티 총 제대로 맞았어 지금. 네. 총도 30발을 맞아야 돼. 한 발 맞아가지고 못 쏴. 아이서티 어. 서티라서.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으로 두두두두 맞아야. 그래서 비로소 내가 저 차를 사고 말 것이다. 그리고 풀옵션. 그러면서 이런 거야. 내가 풀옵션을 샀다는 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오토교에서. 왜냐면 창피하니까. 이걸 3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다들 그래. 야, 그 돈 주고.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아, 지겹지. 이거 얼마에 그러면 그냥 아반떼만 비슷해 이제 그러는 거지. 얼마 귀찮으니까. 지금 i30 N9 차주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존의 i30 대비 엔진이랑 기어 반응 속도를 좀 업그레이드 했다고는 현대 측에서 하는데 네. 그게 고모님이 느끼시기에는 그게 와닿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2대 맞대 놓고 그렇죠. 갈아타면서 하면 느낄 거는 같은데 그지. 근데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이 마치 벨로스터 N은 아니었지만 벨로스터를 탈 때 하고 야 걔랑도 비교가 되겠네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전에 i30 시승할 때는 야 아반떼보다 좀 낫네 네. 라는 그런 비교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네. 얘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랑 비교할 때 걔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보면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N9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조율을 했을 겁니다. ECU라든지 또 TCU라든지 조율을 해서 좀 더 스포츠한 영역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끔 이렇게 조율을 해도 어느 정도 몇 그렇죠. 퍼센트 정도는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명확해졌어요. 코너링을 할 때 반응이라든지 거동이 깔끔하네요. N9 정도면은 뭐 굳이 노멀 골프 버전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GTI면 모를까? 근데 GTI는 얘보다 1,300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고민되는 거예요. 출력은 얼마 차이 안 나면서. 지금 뭐 코너링 속도도 그렇고 맞아. 상당합니다 지금. 진짜. 와 속도계 오랜만에 높은 거 본다요. 우와. 야 이. 자 지금 코너 살짝 파잖아요. 네. 가속 페달에서 살짝만 떼도 그렇죠. 얘가 살짝 코너를 살짝 물로 풀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전체 밸런스에서 동작을 만들어주고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그 외의 밸런스, 코너링 포스도 조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고 전륜구동 특유의 야건더로 인해서 운전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뭐 안정감을 주는 면에서 조율이 잘 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야 오랜만에 머리 오랜만이죠? 날라갔죠 지금? 3천만 원짜리 차 같습니다. 이렇게 타면은 이게 3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타면.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차주분이 욕심을 내셔서 그렇지 2,379만 원, 뭐 쿠폰 할인 받으면 2,300만 원 정도에서도 이걸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면 그게 비싼 차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 가격을 주고 왜 사니?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2,300만 원이라고 해도 하지만 이렇게 달리는 거 좋아하고 적당한 스포츠, 적당한 실용성을 같이 아우르고 싶어 하면서 컴팩트한 준준형급 해치백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진짜 골프 살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17인치로 경량힐로 튜닝을 했을 때 더 운동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나요? 그거는 얻는 점이 있고 잃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럴 순 없어요. 편한 거는 17인치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진동이나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거는 편할 거고 17인치로 하게 되면 아까 그 스키드음이 났잖아요. 네네. 스키드음이 나는 시점은 조금 빨라져요. 그렇죠. 근데 삑 하고 차가 밀려나기 직전의 속도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마진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편평기가 높아지면 회전 시 타이어가 열을 더 많이 받아요. 변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인딩을 할 때 지속적인 성능이 좀 더 많이 오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들이 편평기를 낮게 가는 이유가 월이 이렇게 높지 않고 낮아야 이 월이 많이 변형이 안 되거든요. 변형이 많이 되면 그만큼 열이 오르고 열이 오르면 접지가 떨어지니까
로드 트랜스퍼에 약점이 생겨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반떼보다 거동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이를 얘기했잖아요. 길이를. 근데 길이가 짧아지면 요 레이트를 댐핑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전할 때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려는 성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변속기에 똑같은 차대라면 세단보다 해치백이 거동이 더 좋은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28인치 휠을 끼고 있으니까 모든 그 노면 진동이 머금어주는 게 타이어 그 사이드월에서 한번 머금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싱에서 머금어주고,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한번 머금어주거든요. 이렇게 빨래판 같은 거 지날 때 울렁울렁, 약간 울렁울렁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걸 17인치로 만약에 바꿔서 사이드월을 조금 높여놓으면 그 울렁울렁함이 조금 더 둔화될 거예요. 왜냐면 그 타이어 사이드월에서 한번 먹어주니까. 그렇죠. 네. 얘를 가지고 정말 나 이게 신나게 타고 즐길 거야 하면은 17인치로 내려가실 필요가 없고요. 뭐 가끔 기분 내고 뭐 이럴 때 가끔 이제 등산 한번 하고 좀 쉬고 뭐 이러시는 분 같으면 17인치로 가도 괜찮은 선택인 거죠. 네, 그리고 고속도로 직진 가속 많이 하시면 17인치가 더 좋아요. 왜냐면 휠 구경이 작아지면 가속 성능이 약간 좋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휠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 저항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또 이제 휠이 사이즈가 무조건 크다고 뭐 무게가 증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휠의 무게, 타이어하고 조합됐을 때 그 무게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뭐 다 일반적이진 않는데 이제 대략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0마력에 18인치면 조금 과하면은 맞죠. 그렇죠. 17이 사실은 맞아요. 사실 17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이제 경량 스포츠 17인치면 네. 딱 좋죠. 보통 운전자들이 차량의 잠재력에 반도 못 끌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반도 못 끌어내는 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롤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그렇죠. 롤이 발생하면 겁을 먹거든요. 근데 요즘은 롤을 제어하면서 코너링 포스를 잡기 때문에 롤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차가 버텨요. i30 N9 네. 차주들의 네. 감론을박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i30 N9 배기음이 있다 없다 가지고 배기요? 예. 저 아까 뒤에 탔을 때는 좀 있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팝콘 튀기는 소리가 좀 난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다. 팝콘 튀기는 소리가 왜 나는 거냐면요. 네. 배기가 나오다 보면 네. 그 배기의 그 진공이 형성이 돼요. 배기 안쪽에. 근데 진공이 형성된 상황에서 배기가 밀고 들어오면서 그 진공 상태의 공기와 맞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빠바바바박 하고. 얘가 그 정도 진공압이 형성이 되나요? 이 출력에? 그리고 이제 그 일부러 팝콘을 튀기는 차들은 배기 행정 때 연료를 조금 분사를 해요. 네. 이게 공기가 미연소된 공기와 같이 나가면서 네. 뒤에서 빡빡 터지라고. 네.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확 타면서 뭔가 힘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그 진공 공기하고 밀고 들어오는 공기가 빵 하고 부딪힐 때 빠바바바바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200마력 차에서 그게 너무 구현이 되나?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200마력짜리 이런 차의 구현을 하기가 좀 오바죠. 그렇게 되면 연비도 손해고. 뭐 어떤 7승 채널에서 네. 네. 이게 이제는 원래는 가변 댐퍼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막 노멀 모드로 바꿀 때마다 바뀐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서 또 약간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CG 센터 오브 그래피티하고 네. 롤 센터하고의 변화가 생기면 네. 스프링하고 스테빌라이저가 받는 롤을 저항하는 느낌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이 눌리고 하중 이동을 받았을 때 오는 느낌과 일상적인 느낌에서의 스프링 스테빌라이저의 느낌이 다르니까 네. 이게 가변 댐퍼인가 하는 착각이 들게 하게끔 반응이 돼요. 왜냐면 롤의 성격이 바뀌거든요. 깔끔하게 소리 나네요. 네. 그래서 그 가변 댐퍼가 아닌데도 하중 이동과 그 다음에 바디롤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변 댐퍼는 확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확 달라지죠. 똑같은 엔진의 아반떼 스포츠, i30, 벨로스터 비슷한 놈들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막상
좀 타보면 성격이 다르긴 다르구나. 맞아요. 그래서 좀 널찍하고 그냥 데일리로 커뮤터한 좀 시원시원한 차를 원한다면 당연히 아반떼 스포츠고, 나 가끔 신나게 한번 달릴 기회가 좀 있어, 나 가끔 스트레스 풀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일로 가는 게 맞고, 예. 너희보다 좀 젊은 층으로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벨로스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가 아반떼, i30, 벨로스터 요 3 라인업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쫙 깔아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은 네. 다른 건 몰라도 코나까지 코나까지. 네, 그 4개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네. 현재로서는 가격 대비 네. 세계 최고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말하기 진짜 싫지만 네. 요거에 피처할 만한 요 가격대에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을 다 갖춘 브랜드가 토요타 정도 될까요? 토요타는 예. 이 맛은 안 나오죠. 그죠. 네. 토요타는 실용성에서는 알 수가 있지만, 네, 영악해서 네. 시장성을 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요렇게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레어하게 토요타가 만드는 모델들 특별히 뭐 86이라든지 네. 톡톡 내놓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8차에 이런 성격은 안 내놓죠. 아니면은 토요타보다는 혼다 쪽에 가깝게 혼다 쪽에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시빅 네. 쪽이 아마 일본 브랜드에서는 이런 라인업을 네. 구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현대가 지금 이 준주정 라인업에서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네요. 이거 어디 가서 비빌만한 차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가격이 근데 삐리해가지고 미리. 뭔가 펠리시드처럼 얘도 감성을 건드릴 만한 그 선을 딱 찾아가지고 제시를 했으면 지금보다 나을 텐데. 메이커에서 처음에 출고할 때 립스틱을 좀 짙게 바르고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응? 우리 언어의 선을 거치지 그럴까요? 말고. 그렇지. 자, 이건 오너에 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저는 살짝 염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깨어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소리 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BMW 벤츠도 그래요. BMW 벤츠도 자꾸 패드가 점점 연해지기만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반떼 스포츠 브레이크 패드가 새 거일 때는 페이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었어요. 아, 굉장히 믿을만 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시승기 할 때 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서킷에서는 모르지만 라고 했다가 i30랑 비교를 하면서 그때는 패드가 반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그 패드가 많이 녹았어요. 아, 막 늘어붙었죠. 들어붙었었잖아요. 얘도 지금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요, 패드가. 아주 뭐, 야, 이거 브레이크 좀 세게 밟아도 뭐 별로 걱정 없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굉장히 듬직해요. 네. 근데 반 남았을 때, 한 15,000km 타고, 반 남았을 때 어떨지는 솔직히 좀 염려는 돼요. 현대 브레이크 요즘 분위기 패드가, 때문에. 예. 이게 반 정도 쓰고 나면은 이렇게 좀 과하게 밟으면 뜯기더라고요. 네. 승용차는 그때 왜 200, 300 할 때도 새 패드였는데도 녹아 붙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사실 그 방향이긴 해요. 우리 차덕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긴 그렇죠. 하지만. 네.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네. 그 어떤 분들이 그 BMW 이제 530 네. 출고를 했는데 네.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이제 거슬려서 사업소에 갔더니 네. 사업소에서 정상이다라는 개소리 자꾸 한다. 이거 혼내줘라 이렇게 자꾸 메일이 와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똑같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 네. 브레이크 패드에 메탈이 많이 들어간 게 좋으냐면 메탈이 열에 강하거든요. 네. 브레이크는 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열을 잘 못 견디면은 페이드가 오거나 밀려요. 레진 브레이크라 그래서 네. 메탈 많이 집어넣지 않고, 메탈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마찰 소리가 킥킥 소리 나니까 그렇죠. 네.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데 네. 그 불편 참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얌전히 타시는 분들은 그런 메탈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렇죠. 또 세게 네. 타시는 분들은 내 차 너무 조용하고 좋은데? 라고 그렇죠. 하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레진이랑 메탈이랑 섞여 있잖아요. 얌전히 타시는 분들은 메탈은 안 닳고 레진만 달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패드가 밀착될 때 계속 살짝 브레이크 밟다 끼익끼익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게 타시는 분은 메탈이 달아요. 네. 그러니까 신나게 타면서도 내 차는 브레이크 소리도 안 나고 잘 들어.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해요. 카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매저기 레이싱에서 쓰는 카본 브레이크를 양장차에다 넣잖아요. 네. 일반 도로에서 듣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밟으면 드드드드득 소리 나요. 왜냐면 열이 어느 정도 올라야지만 네. 그 소리가 안 나면서 딱 그 로터를 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탈 브레이크도 살짝 밟으면 킥 나는데 그거 확 밟아보세요.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가끔
시원시원하게 한번 드라이빙을 한번 해주시면 브레이크도 꾹꾹 밟고 그렇죠.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조용할 거예요. 네, 길 잘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브레이크 길을 잘 들린다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반클러치 밟듯이 살짝 밟으면 습관이 되시는 분은 네. 앞으로 메탈 소리 계속 들으시면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고장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맞아. 불량이다. 왜 일단 브레이크 패드를 그 좋은 거 넣어주신 거예요. 네. 안전한. 소리 나는 게 네. 좋은 거네요. 좋은 거예요. 킹돌이도 소리 나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좋은 건가 보네. 그건 이상한 거죠. 노화된 거죠. 아, 내 건 노래돼서? 아, 네. 아, 나는 가봐야 되는구나. 좋은 그러니까 게 아니라. 닫아서 철판 소리 난다. 양 PD 차는 루만티스 반전력. 아, 그거군요. 아이, 착각할 뻔했네. 절대 좋은 소리 안 하지. 아니 근데 양 PD도 이제 예전에 나온 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레진 성분이 덜 섞여 있어. 그렇죠. 습성을 더 하니까. 네. 그렇죠.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부드럽게 밟았을 때 낑낑 소리가 난다는 거를 불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센터에서 이거 좋은 거예요, 고객님. 원래 이래요. 그 말은 믿으세요. 가끔 센터가 바른 말도 해요. 야, 이렇게 달리는데도 댕댕이는 장자네. 아주 찰떡같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칭찬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칭찬인가. 그냥 곱씹어서 들어보세요. 수십니다.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아, 이게 밸런스가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댕댕이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별로 깔 게 없어. 그렇죠. 깔 게 없어서 이게. 뭐 차에 대한 얘기는 더 할 거 없고. 네. 어디 잡소리 안 나나? 그러니까요. 아이서티는 좋은 걸로. 네, 좋은 하지만 걸로. 우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판매는 저조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니까 더 판매가 꺾이는 걸로. 우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더 안 팔린 걸 그나마 지금 팔린다라고 정진 승리하는 걸로. 아이서티 N9은 이렇게 일반 소비자 시각 치우고 네. 그냥 무조건 스포츠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좋죠. 네. 그런데 서스펜이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딱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클리어랑 비슷하거나 클리어보다 살짝 부드러운 정도. 네. 클리오가 얘보다 약간 좀 거칠어요.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너 딱딱해 막 나무랄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클리오는 뒤가 토션빔이거든요. 아, 그치. 얘는 멀티링크고. 이 멀티링크. 네. 근데 저는 승차감이 불편하지 않은데요? 네, 뭐 멀티링크니까. 네. 아, 그런 건가? 잘 세팅된 토션빔이 시대가 변한 거고 네. 이제는 멀티링크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스마트폰 시절에 잘 세팅된 피처폰이 제일 싸구려 스마트폰보다 좋을 리가 없잖아. 야, 그렇게 얘기하니 또 화보네요. 그러니까요. 잘 화장한 양 PD가 조용히 하세요. 생얼 전지현보다 조용히 하세요, 두 분 다. 우리 지난번에 아이스티 신청할 때 네. 이 DCT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속도가 네. 다운시프트는 우왕하고 올라갔는데 예. 업시프트는 한참 있다 내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속도를 좀 낮추고 네. 3단에서 2단으로 금방 올라가잖아요. 금방 올라가네요. 한 템포 아니시네요. 다운시프트도 금방 내려와요. 네. 예, 이거는 좀 요거 개선이 개선했네요. 된 것 같아요. 개선됐어요. 발전했네. 그리고 바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끔 발등도 현대에서 같이 바늘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바늘이 먼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엔진이 그 다음에 운동한다? 그럼 이제 바늘만 먼저 움직이면은 즉각적인 것 같잖아. 근데 그치. 지금 이거는 엔진까지 같이 움직여요. 요거 개선했네요. 개선했네요. 네. 요게 개선됐으면 스포츠 운전에서 다운시프트 업, 그 킥다운 요게 개선되죠. 산길에서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네. TCU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아까도 운전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보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더 좋은 거죠. 그 보타를 안 한 거는 진입 속도를 그냥 잘 맞춰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고 나 운전 잘해로 읽는다. 정리하겠죠. 잘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게 다 자아자찬이기 그렇지. 때문에. 뭐 야, 상관없이. CMDPS? 난 상관없어. 지금 얘기해요. 맞아. 네. CMDPS? 괜찮잖아. 맞아. 명필 내가 하면. 붓을 안 그렇지, 이 가르쳐줘요. 얘기야. 이게 운전할 때 C타입과 R타입의 차이가 되게 커요? 예전에는 컸어요. 근데 네. 지금 요즘엔 다 그냥 요즘은 크게 못 느끼겠어요. 현대가 요즘은 많이 개선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보타도 많이 해야 됐고, 네, 네. 차가 이렇게 보면 막 한쪽으로 쏠리고, CMDPS는 RMDPS보다는 좋지는 않죠. 아무리 조율을 잘해도. 고기가 등급이 낮은데, 그러지. 그러니까 토션빔하고 똑같은 거야. 토션빔 아무리 세팅을 잘해봤자 멀티링크에 못 미치거든. 근데 이제 잘 세팅만 하면 못지 않잖아. 그러니까 CMDPS도 RMDPS 잘 세팅하면 RMDPS가 그다지 아쉽지 않을 정도는 된다. 요리를 맛있게 하면 그렇지. 고기도 그런 거겠죠. 또 시장이 만찬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좀
자, 지금 그 유격 문제도 지금 가면서 핸들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요만큼 돌려보면 차가 반응은 조금 느리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격이면 정밀한 스포츠 세단보다는 유격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는 평균적인 것보다는 유격이 없어요. 그것도 중간이네. 네. 가격도 중간이었으면 잘 나갔을 텐데. 그러게. 뭐 가격도 싼 차 비싼 차 중간이긴 하죠. 아 그것도 그렇지. 네. 그 아이서틴 중간인 걸로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네. 낀 세대. 낀 세대. 양 PD다. 아이서트는 양 PD다. 맞아. 양 PD가 둘째잖아. 낀 세대. 이거 구독자들에게 TMI야 TMI. 진짜 저희 둘째입니다 여러분. 둘째. 마무리 인사하시죠. 밥 먹을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2번 타보니까 더 좋아졌네요. 네, 좋아진 것 같습니다. N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김창현 드라이버가 기변 욕구가 지금 막 샘솟지 않는 건 아반떼를 타고 너무 이제 질리셨어. 그래서 그때는 막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맞아. 지금은 이제 그냥 좋네 뭐 이 저는 정도. 요새 걸어 다녀요. 네, 차 안 타고. 그리고 이제 벨로스터 N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죠. 그쪽의 욕구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입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네,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뽑으시는 분들은 저 댕댕이도 같이 예, 추천드립니다. 저거는 무슨 오늘 협찬입니까 저거? 모르겠어요, 갈 때 저거. 떼주시는 건가요 저거? 굉장히 제가 댕댕이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처음 보는 거라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걸 여기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감성을 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거든. 네 여러분 그럼 밥 먹고 네, 그러면 주행편 시승기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끕니다. 네.